몽골에서 온 한 소년이 생명의 기로에서 한국 의료진을 만나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감동적 요소를 덧붙여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몽골의 드넓은 초원, 봄을 알리는 마을 축제를 앞두고 작은 초등학교에서는 마을 대표 소년 전령을 뽑기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소년 전령은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와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명예로운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축제를 시작할 주인공은 누구로 할까요? 반 친구들 대부분이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태무렌이요. 언제나 인사성 밝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아이. 학교 끝나면 할머니 댁 장작도 나르고 아침엔 동생 손을 잡고 등교하던 소년.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올해 소년 전령은 태무렌으로 정합니다. 태무렌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게 만들게요. 며칠 뒤 봄바람이 부는 들판. 마을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태무렌은 전통 복장을 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선 태무렌은 또박또박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웃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대를 내려오던 순간 그가 갑자기 이마를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두가 놀라 달려왔고 태무렌은 말없이 눈을 감은 채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울란바토르 국립병원으로 옮겨진 태무렌. 의사들은 검진 결과를 보고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뇌실막세포종입니다. 악성입니다. 뇌실막세포종. 소아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악성 뇌종양으로 뇌실이라는 뇌 속의 액체 통로에 종양이 자라 의식을 잃게 하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입니다. 태무렌의 경우 종양이 뇌 중심부 깊숙한 곳에 있어 현지 장비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태무렌의 주치의 바트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병원에 총 19통의 이메일과 7통의 국제 전화를 돌렸습니다. 돌아온 답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수술 불가, 기술적 한계, 회복 환경 미비. 그러던 중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 긴급 연락 라인을 발견한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세 남아 뇌실막세포종. 의식은 있으나 진행이 빠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송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국제 항공편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 하지만 몽골 보건당국과 한국 외교부, 서울 아산병원 측이 협력해 긴급 이송을 위한 항공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태무렌은 부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은 없었고 머리를 감싸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입국장에는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팀의 통역 코디네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병원 이송 차량에는 간호사가 탑승해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체온 37.2도, 혈압 100에 65, 산소 포화도 96. 안정적입니다. 차 안에서 태무렌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선 나 나을 수 있어?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여긴 세계에서 가장 잘 고쳐주는 병원이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한 태무렌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당장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체력과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첫날 밤 태무렌은 낯선 병실에서 인형을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태무렌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내일은 우리 같이 그림책 읽어볼래? 태무렌은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종이약을 접어 보여주자 조금 웃었습니다. 나도 만들어 볼래요.
그날부터 유진 간호사는 매일 태무렌을 살피며 한국 음식은 입에 맞는지, 밤엔 잘 자는지 다정히 물어보았습니다. 며칠 뒤 유진 선생님은 태무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무렌, 옆 병실에 너랑 비슷한 나이 친구가 있는데 같이 그림 그리고 싶대. 괜찮을까? 태무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병동 놀이방에서의 만남. 거기엔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또래 아이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색연필만 잡던 아이들. 하지만 누군가가 로봇을 그리기 시작하자 서로의 종이에 웃음을 그리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태무렌은 종이에 말 그림을 그렸고 다른 아이는 옆에 병원을 그려 붙였습니다. 이 말 달리면 병원이랑 연결돼. 우리 같이 나가자. 그림 위에서만큼은 아이들은 자유로웠고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둔 세 아이는 서로의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를 바라보며 웃고 어색하게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무렌은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잠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선생님들이 태무렌 몸 안에 아픈 덩어리를 꺼낼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린 태무렌을 위해 준비 다 됐거든요. 태무렌은 베개 옆 종이학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수술 끝나고 또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더 멋진 걸 만들어보자. 다음 날 태무렌은 조심스럽게 수술실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병원 복도에선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 수많은 의료진이 한마음으로 태무렌을 지켜냈습니다. 종양의 대부분은 수술로 제거됐고 남아있던 일부는 수주에 걸친 방사선 치료를 통해 점차 작아졌습니다. 몇 달 뒤 영상 검사 결과 종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잠자던 태무렌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곁에 있던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한 달 후 태무렌은 병원 복도를 조심스레 걷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될래요. 나처럼 아픈 애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수많은 손길과 마음들. 국경을 넘어 이어진 생명의 연결. 이 이야기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태무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